자, 이제 370쪽의 맨 아래 외국인 등, 이게 뭔가 봅시다. 외국인 등이라고 한 이유가 개인만 있는 게 아니고 법인도 있고 단체도 있거든요. 자, 개인,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개인, 당연하죠. 문제는 이렇게 나와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개인은 이 법상 외국인 등에 해당한다. 오,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법인 또는 단체, 단체는 법인이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비법인 사단 이렇게 내기도 해요. 자, 외국의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단체는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예요. 근데 2번 보니까 대한민국 법에 따라 설립된 다음의 요건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 박스 안에, 그러니까 외국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단체는 무조건적 외국인 등이고, 오른쪽 박스 대한민국 안에서 설립된 법인 단체라도 외국인이 와서 만든 회사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사원 또는 구성원의 2분의 1 이상이 우리나라 국적을 갖고 있지 않은 자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면 외국인 등이다. 이렇게 5를 하시면 돼요. 또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이나 이사 등 임원의 2분의 1 이상이 우리나라 국적을 갖고 있지 않다. 그 법인 단체도 외국인 등이다. 또 3번은 우리나라 국적이 없는 개인 또는 외국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단체가 자본금 2분의 1 이상 또는 의결권 2분의 1 이상을 갖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는 외국인 등에 해당한다. 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때 주의 1번은 어렵지 않죠? 자, 2번 풀어볼까요? 외국의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구성원의 2분의 1이 대한민국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다. 외국인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틀린다고. 외국의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단체는 무조건 적용돼. 구성원에 관계없어요. 외국에서 설립된 것은. 자, 1번처럼. 예. 자, 법인 또는 단체 받고 외국 정부도 있네요. 외국 정부. 작년에 신설된 겁니다. 외국 정부도 외국인 등이다. 오, 이렇게 풀어야 돼요. 그다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구, 국제연합, 산하기구, 전문기구, 정부간 기구, 준정부간 기구, 비정부간 국제기구. 여기 없는 걸 내진 않아요. 이렇게 하세요. 국제연합 더하기 기구. 자, 시작. 국제연합 더하기 기구. 자, 외국인 등. 자, 상호주의는 밑줄 안 쳐도 돼요. 자, 다른 나라 정부가 대한민국 사람으로 하여금 그 나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없게 제한하면 우리도 그렇게 하겠다라는 걸 우리는 상호주의랍니다. 서로 제한이 없으면 다 제한 없이 취득할 수 있는 거죠. 자, 부터 신고 들어갑니다. 여기는 신고도 있고 허가도 있다고 그랬죠. 자, 신고는 세 가지가 나올 거예요. 첫 번째, 계약으로 인한 취득. 계약은 매매는 뺍니다. 매매는 부동산 거래 신고 일정이 됐으니까. 자, 교환 계약과 증여 계약 두 가지만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계약 외의 원인도 있어요. 계약 외의 원인은 5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상속, 경매 등이에요. 그 다음에 계속 보유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뭔지는 좀 이따 말씀드리죠. 자, 신고 3가지가 있다. 먼저 양거로 1번 계약, 교환 증여라고 노골적으로 써 있죠. 교환 증여에 잘 표시해 두세요. 교환이나 증여로 취득 신고. 1번 외국인 등이 대한민국 안에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계약인데 괄호 안에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그러니까 매매를 뺀다는 얘기죠. 이걸 계약을 체결했을 때는 계약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부동산 거래 신고하고 똑같아요, 기한이. 계약일부터 60일 똑같아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구분하냐 이건데 신고서가 달라요. 매매 계약은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 우리 신고서 양식 잘 배웠잖아요. 그걸 내는 거고, 교환이나 증여는 외국인만 내는 건데 외국인 등은 교환이나 증여일 때는 외국인 등의 부동산 등 취득 신고서가 따로 있단 말이에요. 이걸 내는 거예요. 이걸 내는 거죠. 근데 기한을 다르게 잡을 이유는 없으니까 계약일부터 60일. 그냥 고민하지 말고요. 외국인이 대한민국 안에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계약 체결일부터 60일 안에 신고관청에 신고라고 맞다고 하시면 돼요. 하시면 되고, 주의라고 써 있는데 그 계약 체결일을 부동산 등을 취득한 날부터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되게 치사하죠. 치사해요. 이렇게 한번 오래전에 나왔는데 좀 어려워요. 이렇게 내면. 자, 2번.
자, 매매 계약을 했을 땐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되는 거고, 그럴 때는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신고를 2번 할 필요는 없잖아요. 동그라미 2번 별거 아닌데 굉장히 잘 나옵니다. 굉장히 잘 나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했을 경우에도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 신고를 해야 한다. X가 됩니다. 자, 과태료. 계약으로 인한 신고를 하지 않거나, 그 토지는 제가 잘못 썼어요. 네. 자, 토지는 지우고요. 토지는 지우고, 토지만 해당되는 건 아니니까 계약으로 인한 취득 신고, 이렇게 하세요. 그냥 취득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한 자는 3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자, 토지는 지우세요. 그냥 토지라고 딱 나오는 건 아니니까. 자, 다시 계약으로 신고할 때는 계약일부터 얼마 이내? 60일 이내에 계약일도 알아야 되고, 과태료는 300만 원 이하인데, 제가 신고 쪽 위반하면 다 과태료라고 그랬죠? 신고 쪽 위반하면 전부 다 과태료. 그러니까 우리 부동산 거래 신고는 신고 안 하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고, 거짓 신고하면 취득가액 5% 이하 과태료인데, 여기는 안 했든 거짓했든 다 300만 원의 과태료예요. 제가 일부러 거짓 신고한 자 이 부분에다 밑줄 쳐놨죠. 안 해도 300이야, 거짓해도 300이야다는 거 똑같다는 걸 주의합니다. 거짓 신고 300만 원 이하 느낌이 좀 약해 보이거든. 조심해야 된다고요. 자, 계약 외의 원인으로 인한 부동산 등 취득 신고 갑니다. 자, 계약 외 상속 경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 외의 원인으로 대한민국 안에 부동산 등을 취득한 때는 그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 신고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여기는 계약이 아니니까 계약 체결일부터라고 낼 수는 없어, 시험에. 그렇게 낼 수는 없고. 자, 계약 외의 원인이니까 언제부터?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라. 신고해라 이 말입니다. 자, 주의 써 있는데 시험엔 잘 내진 않아요. 취득한 날이라면 상속이라면 상속 개시일이고 경매이면 매각대금 완납한 날이라고 해도 맞다는 얘기죠. 그게 취득한 날이니까. 근데 계약 외가 상속 경매만 있는 게 아니라고. 상속 경매가 주로 시험에 잘 나오고요. 법원의 확정 판결, 그다음에 공치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률에 따라서 환매권 행사. 외국인이 갖고 있는 토지가 수용됐네.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됐네. 근데 일정 기간 동안 공익사업용으로 이용이 안 되면 환매권 행사에서 다시 취득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다고 그러죠. 다음 법인의 합병. 5가지. 상속, 경매, 확정 판결, 환매권 행사, 법인의 합병. 쉽게 외우는 방법은요. 쉽게 외우는 방법은 상속, 그다음에 경매 이 2가지는 꼭 외워야 되니까 상속, 경매, 그다음에 확정 판결, 환매권 행사, 법인의 합병. 서울에 상경했더니 오 기분이 좋아. 됩니다. 아, 좀 유치하다고요? 뭐 알아서 해요. 알아서. 상경했더니 뭐 자, 상속, 경매, 확정 판결, 환매권 행사, 법인의 합병. 자, 이렇게 계약 외의 원인일 때는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안에 신고해라. 그리고 밑에 신고 안 했다, 거짓 신고했다. 100만 원 이하 과태료다. 과태료가 다르네요. 여기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60일은 300이고 6개월은 100이다. 자, 다음에 계속보유 신고. 이게 뭐냐면 대한민국 안에 부동산 등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 우리나라 사람이었네요. 또 대한민국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단체야. 우리나라 부동산 가지고 있어요. 이자가 외국인 등으로 변경. 예를 들면 개인이라면 대한민국 사람이었는데 우리나라 국적을 포기하고 외국 국적을 취득했다는 거죠. 근데 기존에 가지고 있던 부동산, 그 부동산 등을 오른쪽 계속 보유하려면 계속 보유 밑줄 치고 계속 보유하려면 외국인 등으로 변경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신고 안 했다, 거짓 신고했다, 100만 원의 과태료 부과한다. 자, 외국인으로 변경된 날부터 6개월 안에 신고하고 과태료 100만 원 이하 과태료다. 자,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60일, 300. 여기는 계약일도 안 되니까 계약일 60일, 300. 6개월 100, 6개월 100. 이 순서 외우고 계약, 계약 외 계속 보유. 계약일 60일, 300, 6개월 100, 6개월 100 이렇게 외우면 끝나. 다시
우리 같이 해봐요. 시작. 계약일 60일 300. 또 6개월 100. 6개월 100. 끝. 자, 신고 끝. 자, 허가. 허가는 지금 계약으로 인한 취득일 때만 허가를 받아요. 원인이 계약일 때만. 자, 1번. 외국인 등이 취득하려는 토지가 다음의 구역, 지역 등에 있으면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신고관청으로부터 토지 취득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외국인 등만 허가를 받는 토지라는 거죠. 우리 허가라는 건 항상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허가를 받는 거예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허가를 받는 겁니다. 허가라는 건 원래 그래요. 계약 체결 전에, 계약일부터 60일 안에 이러면 안 돼요. 계약 체결 전에 신고관청으로 허가를 받아라. 그럼 어떤 토지길래? 자, 1번은 첫 줄 오른쪽에 보면은 거기 8글자 군사시설 보호구역 이만큼만 맞추시면 돼요. 군사시설 보호구역. 시험 낼 땐 앞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이 말 원래 다 써줍니다만 핵심 단어만 만드니까 군사시설 보호구역. 자, 2번은 문화재 맨 앞에 3글자 문화재 맨 끝에 보호구역 7글자 문화재 보호구역 이렇게 밑줄치면 됩니다. 3번은 생태경관보전지역 생태경관보전지역. 4번은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4가지 토지만. 자, 이걸 이제 어떻게 외우냐면 이걸 외우는 방법은 군사 잘 적으세요. 문화 생태 으르렁 이렇게 외웁니다. 군사 문화 생태 으르렁. 자, 시작. 군사 문화 생태 으르렁. 자, 군사가 뭐예요? 군사시설 보호구역 문화재 보호구역 생태경관 보전지역 으르렁.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우리 사자 으르렁.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그냥 어차피 우리 객관식이잖아요.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으르렁. 저 이게 시험에 나왔으면 좋겠는데 계속 안 돼. 다른 것만 나오고. 자, 으르렁이 우리 시험에 나왔으면 좋겠다. 우리 시험에 으르렁이 나오면 우리는 어디 가냐? 동물원 방문해요. 동물원 방문해서 사자 앞에서 내가 네 덕에 합격했다. 그래서 닭 한 마리 던져줘. 좋아요? 군사, 문화, 생태, 으르렁. 자, 동그라미 3번. 이따 이제 3장에서 뭘 배우냐면 3장은 국장이나 시도지사가 허가구역을 지정해요.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을. 이 국장이나 국토부 장관의 허가구역을 지정하고 이 허가구역 안에 토지를 취득할 땐 계약 체결 전에 또 허가를 받는 제도가 있어요. 근데 이럴 수 있죠. 이 군사, 문화, 생태, 으르렁이 3장에서 배우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랑 겹칠 수도 있다는 거죠. 서로 법이 다르잖아요.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지정되는 것이고 이따가 배울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되는 구역이고 서로 겹칠 수도 있죠. 이럴 때는 허가를 2번 받을 필요는 없지 않냐. 한 번만 받자. 그래서 국장이나 시도지사가 지정한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토지거래 허가 3장에서 허가를 받아왔다면 외국인 등의 이 토지거래 허가는 받지 않아도 된다. 허가는 한 번만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따가 또 3장에서 뭘 공부하냐면 3장에서는 2장의 허가를 받아오면 3장 허가는 안 받아도 돼 이렇게 또 나와요. 자, 좀 말이 좀 헷갈리실 텐데 다시 현재 여기 써 있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3장에서 허가를 받아오면 2장 허가는 안 받는다 이렇게 써 있죠. 3장에서 공부할 때는 2장에서 허가를 받아오면 외국인이 허가를 받아오면 3장 허가는 안 받아도 돼 이렇게 또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게 좀 약간 오류거든요. 약간 오류인데 어느 한쪽을 먼저 받는 쪽으로 정해주는 게 원래 순서거든요. 3장 받으면 2장 안 받아도 돼. 이런 식으로 만들면 충분한데. 네. 그러니까 우리한테 잘 된 거예요. 어느 쪽이라도 하나만 받으면 된다는 얘기야. 어느 쪽이든 하나만 받으면 나머지 하나는 허가를 안 받는다. 우리 아까 신고도 2번 하지 않았죠. 허가도 2번 하지 않는다. 자, 허가 불허가 처분. 1번. 신고관청은 관계 행정기관장과 협의를 거쳐서 외국인 등이 그 구역 지역의 토지를 취득해도 그 구역 지역 등의 지정 목적 달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꼭 허가를 해야 한다. 여러분 인정이란 단어가 뜨면 꼭
해야 한다라고 나와야 돼. 할 수 있다 하면 X로 적어놔요. 할 수 있다 하면 틀려요. 취득해도 지정 목적 달성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라고 인정이 됐잖아. 인정이 됐으면 꼭 해줘야지. 왜 할까 말까 고민해. 꼭 해줘야 됩니다. 인정이라는 단어를 꼭 해주는 거예요. 2번 숫자 알아야 되겠는데 허가 신청서 받은 신고관청은 신청서 받고 15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해야 한다. 이 15일은 쉽게 외워져요. 이따가 3장에서 배울 허가도 15일 안에 허가 불허가 처분해줘요. 허가 불허가 처분해주는 거 다 며칠? 15일이다 이거지. 뒤로 갑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 체결한 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무효입니다. 무효. 원래 허가 안 받으면 무효인 겁니다. 다음에 벌칙. 좀 이따 정리해 드릴게요.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계약한 외국인 등은 2년 이하 징역에 2천만 원의 벌금에 처한다. 징역벌금으로 가네요. 허가 쪽은. 근데 숫자가 둘이니까 이렇게 외웁시다. 외국인이니까 영어로 외워주세요. torture 해보세요. 시작. torture. 아, 우리 영어로 to는 되잖아. 저도 영어로 딱 10까지는 정확히 할 수 있는데요. 자, torture 해보세요. torture. 자, 정리해볼게요. 여기는 계약 체결 전에 허가 받아라. 15일 안에 허가 불허가 해준다. 허가 안 받으면 계약은 뭐다? 무효다. 허가 받지 않고 계약했다가 부정한 방법 허가 받으면 영어로 torture, 징역벌금이다. 이거지. 정리해 볼게요. 자, 신고. 부동산, 아까 이제 우리 계약으로 인한 계약 쪽을 말합니다. 계약으로 인한 신고. 신고를 안 했어. 신고 안 했어도, 신고를 하지 않았어도 계약은 유효한 거예요. 계약이 무효인 건 아니에요. 다만, 뭐 받는 거예요? 과태료만 받는 거예요. 부동산 거래 신고도 마찬가지야. 부동산 거래 신고 안 했다, 거짓 신고했다. 그 계약 무효인 건 아니에요. 유효해요. 하면 과태료 받는 거지. 근데 허가를 받지 않았다. 그럼 계약은 뭐예요? 무효. 무효가 되는 거고 여기는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받는 거예요. 항상 있는 규칙이야 이것도. 신고, 유효, 과태료, 허가, 무효, 징역벌금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이제 절차로 가는데 이제 구체적인 신고 의무를 배운 거 신고 절차인데 신고 절차는 시험에 잘 나오는 편은 아니에요. 자, 읽고만 가면 됩니다. 밑줄 치지 마세요. 자, 부동산 등의 취득, 계속 보유, 신고, 또 허가 받으려는 외국인 등은 신고서를 제출하는군요. 국토부령 서류 첨부해서 신고관청에 제출하세요. 자, 1번. 이제 구체적인 신고서 작성 방법은 부동산 등 취득, 또 계속 보유 신고, 또 허가 신청 하려는 외국인 등은 6호 서식 이름 외울 필요 없어요. 외국인 부동산 등 취득 계속 보유 신고서 또는 외국인 허가 신청서 한 장으로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한 장으로. 우리 379 잠깐 눌러보시기 제일 빠르죠. 379 보니까 379 외국인 부동산 등 취득 신고서 계약과 계약 외를 말하고 외국인 부동산 등 계속 보유 신고서 외국인 변경 허가 신청서가 한 장으로 만들어져 있구만. 한 장으로. 그렇고 아까 부동산 거래 신고는 다르네. 다시 374. 여기에다가 서명 또는 날인한 다음에 서류를 첨부해서 내고 신분증 보여줘라 이런 말이죠. 첨부 서류 볼게요. 첨부 서류 밑줄 치지 마세요. 증여계약서 내라.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내라. 경락결정서. 환매권 행사, 환매임을 증명하는 서류, 확정 판결문, 합병 사실 증명 서류. 다 내네. 외국인 등 계속 보유 신고할 때는 대한민국 국민, 대한민국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단체가 외국인 등으로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허가 신청할 때는 당사자 간의 합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합의서는 자, 계약 체결 전에 허가 받잖아. 그러니까 허가 신청할 때는 계약서가 없죠. 그러니까 뭐 우리 허가 받고 계약을 체결하겠다는 합의서를 낸다는 얘기야. 합의서. 자, 박스 밑에 뭐라고 써 있어요? 교환 계약서 제출하지 않고 나머지는 모두 제출한다. 결국 이 말만 알면 끝나네. 자, 교환, 안내, 증여, 내, 상속, 경매, 다 내. 외국인 보유, 다 내. 허가 신청서, 합의서 다 내야 돼. 뭐만 안 내? 교환 계약서만 빼고 다 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우리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도 매매계약서 안 냈잖아요. 한쪽이 거부해서 단독 신고할 때 빼고는 매매계약서 안 냈단 말이에요. 교환계약서 빼고 다 내라고 기억하는 게 제일 빠르다. 시험에 한 번도 안 나왔지만. 자, 절차. 1번. 그런가 보다 하시면 돼. 자, 2번. 신고관청은 첨부서류 확인하고 신고 확인증, 또 허가증 발급한다 이겁니다. 다음 3번. 제목이 뭡니까? 신고서, 허가신청서 작성 및 제출 대행. 자, 외국인 등 위임받은 사람은 외국인 부동산 등 취득, 개소보유 신고서, 허가신청서 작성 및 제출을 대행할 수 있다. 이 뭐가 제가 어디다 밑줄쳤죠? 작성 및 제출. 이게 작성도 대행할 수 있다고요. 이게 좀 특이한 거예요, 사실은. 작년 초에 개정된 거예요. 그 전까지는 제출 대행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근데 왜 작성을 왜 넣었을까요? 작성도 대신 누가 해줄 수 있다고. 왜? 외국인이잖아요. 우리도 쓰기 힘들어요, 신고서. 걔네들이 어떻게 써, 이걸. 그래야지. 누가 써준 걸 보고 그래야 되는 거니까 작성도 대행할 수 있다. 이렇게 만든 거예요. 시험엔 나올 확률은 높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자, 작성, 제출 대행할 수 있다. 알았어? 자, 양으로 3번. 자, 관리. 이거 아까 1장에서도 나왔던 건데 신고관청은 신고 내용, 허가 내용을 매 분기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특광도, 특도에게 제출해라. 다만 특시는 직접 국장에게 제출해라. 다음 페이지. 분기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 그랬죠. 다음. 신고 내용을 제출받은 특광도, 특도는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또 국장에게 제출해라. 외국인은 분기별로 하시면 돼요. 이거 순서대로 올라가잖아요. 올라갑니다. 자, 문제 한번 풀어보시고요. 과태료 300만 원 이하, 그다음 100만 원 이하 2개 알았고, 아까 과태료 배웠잖아요. 오른쪽에 자진신고 감면이 있죠. 자진신고 감면은 아까 우리 외국 부동산 거래 신고도 있었죠. 부동산 거래 신고, 거짓신고 요구한 자, 거짓신고한 자, 거짓신고 조장 방조한 자, 신고 의무자가 아닌데 거짓신고한 자, 자진신고되면 자진신고하면 조사 시작 전에 면제, 조사 시작 후는 50% 감경 그랬었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박스 안에 들어있는 거 다 해준대요. 외국인 등인데 계약으로 인한 신고 안 했다, 거짓 신고했다. 또 계약 외 신고 안 했다, 거짓 신고했다. 계속보유 신고 안 했다, 거짓 신고했다. 외국인 등의 신고도 다 해준다는 거죠. 신고 안 했다 이쪽보다는 거짓 신고 쪽에 가깝다고 봐요, 저는. 자, 조사 시작 전이면 면제, 조사 시작 후면 50% 감경. 저 밑에 감경 면제가 되지 않는 경우도 똑같이 다 있습니다. 자진신고한 날부터 과거 1년 이내 자진신고에서 3번 이상 과태료 감경 면제받은 사람은 4번째부터 안 해준다고 그랬죠. 다음 페이지 입증자료. 입증자료 보면 자진신고할 때 이런 거 위반 신고서 입증서류를 내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과태료 부과는 신고관청에 부과하겠죠. 네. 과태료 부과 기준 이런 건 외우는 건 아예 불가능하니까 아예 생략했습니다. 생략했고 시험에 나오지도 않고 나오면 못 풀고 네. 2장 마칩니다. 자, 3장 386. 자, 3장은 나머지 시간에 단위 못 끝납니다. 못 끝나고 다음 시간 계속 이어집니다. 적어도 2시간 이상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3장은 자, 토지, 거래, 허가, 구역 이걸 배우는 제도고 이 허가구역 안에서 토지거래 허가 제도를 배우는 단원이에요. 자, 387 보시면 됩니다. 일단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는 것은 원래는 그 국토의 계획 및 이용행하는 법률이라는 법에 있었다. 그 안에서 빠져가지고 작년에 이 과목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2017년에 제가 이 부분을 생애 처음으로 강의를 한 거죠. 작년에 초에는 되게 버벅댔겠죠. 근데 지금은 완벽하게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럼 제가 잘해야 지금 잘한다고 해야지 못한다고 하겠습니까? 잘하죠. 잘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이렇게 자세히 알려줄 수 있는 중개사법 강사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꾸 자랑하지 말라고요? 그런 걸 어떻게 합니까? 자, 좋아요. 진짜입니다. 제가 이건 이제 바꿔서 우리 공법 바꿔서 교수님 있죠. 바꿔서 교수님이 우리 공법 기본서 저자시죠. 작년 초에
제가 이 기본서를 만들 때 박고서 선생님 교수님으로부터 당연히 그 원고를 받았죠. 이 부분은 받았고 처음에는 제가 이제 거의 그대로 넣었는데 제가 1년 동안 강의하면서 많이 이제 가다듬었죠. 가다듬고 하면서 제 스타일대로 만든 겁니다. 우리 박고서 선생님 강의도 제가 많이 들어봤고요. 그 부분 많이 들어봤고 다른 공법쌤 강의도 들어보고 이렇게 해서 제 나름대로의 어떤 내용을 이제 다 정리했습니다. 이제 서론 들어가죠. 서론. 토지만 허가를 받는 겁니다. 토지만. 건물은 허가받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외국인도 보니까 토지만 허가를 받네요. 건축물로 허가받는 제도는 없군요. 허가만 받아요. 토지는 토지만 허가를 받아요. 제가 헛소리하고 있네요. 자, 거래. 모든 거래를 허가받는 건 아니에요. 이 허가구역은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또는 투기가 우려되거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 허가구역으로 지정합니다. 이 허가구역 안에서 토지를 취득하려면 실수요 목적에 적합해야 됩니다. 그래서 법에는 이런 사유로 들어올 때 허가를 내줍니다 라는 사유가 딱 적혀 있습니다. 다 적혀 있고 그 목적으로 들어와야 허가 내줍니다. 그래서 실수요 목적인 자이면 허가를 내주게 되죠. 그러니 투기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막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거래 허가 받을 때는 모든 거래를 허가받는 거 아니야. 예를 들면 임대차 계약으로 투기할 수 있어요? 못하지. 임대차로 어떻게 투기를 합니까? 그러니 소유권 취득할 때 허가받자. 이건 지금 완전히 다르다는 분위기를 좀 가지셔야 돼요. 자, 1장에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는 무슨 계약만? 오로지 매매 계약만. 매매 계약이라고 하지 노골적으로 써놨죠. 매매라고. 자, 2장은 소유권 취득인데 교환 증여, 상속 경매 여러 가지가 있었죠.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여기는 소유권이라는 말로 이게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소유권은 매매 들어가죠, 당연히. 들어가고 교환도 들어갑니다. 교환 계약이 들어간다는 건 이따가 중요하게 배웁니다. 교환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특이하게 지상권도 들어갑니다. 지상권을 취득할 때도 허가받아라, 미리. 지상권을 왜 허가를 받냐면 여러분 지상권 배우셨죠? 지상권은 타인 토지를 이용하는 겁니다. 어떤 건물이나 공작물이나 수목 같은 걸 소유하기 위해서. 지상권은 최소 몇 년이죠? 30년이죠. 최단 기간이 30년이에요. 건물 같은 거. 최장은 없어요. 무제한으로 가능하죠. 무제한도 가능해. 그러면 자, 네 땅이야. 네 땅인데 내가 지상권 취득해. 지상권 설정을 하는데 허가받지 않는다면 지상권 설정 계약을 하겠죠. 기간은 무제한으로 해놓고 허가를 받지 않아. 그럼 사실상 네 땅이 아니라 내 땅이나 마찬가지죠. 무제한으로 내가 이용할 수 있는 건데. 그리고 허가구역의 지정기간, 이따 최대 5년 나오는데 지정기간이 끝나면 소유권 넘겨받으면 되죠. 이미 진작에 매매가는 줬고 이렇게 지상권으로 투기 우려가 있다. 그래서 지상권으로 허가를 받자 이거지. 그리고 유상일 때만 허가를 받자. 무상은 허가받지 않는다. 왜? 증여로 어떻게 투기를 하냐 이거지. 그래서 유상을 허가받지 않는다. 그 다음에 예약도 포함한다. 예약이라는 건 가등기를 의미합니다. 자, 네 땅인데 내가 가등기 해놨어요. 허가받지 않으면 다 가등기 해놓겠죠. 가등기 해놓을 거예요. 그리고 가등기 했는데 가등기 된 땅은 누가 사요 안 사요? 누가 사요 이거를? 나중에 본등기 내가 해버리면 다 내가 나한테 돌아오는데 그러니 가등기 해놓고 허가 안 받고 뒤로 매매가 주고받고 허가 지정기간이 다 끝나면 본등기 하고 이렇게 우리가 있으니까 이렇게 예약도 허가받도록 하자 이거지. 자, 이거에 대해서 허가를 받자. 허가는 계약 체결 전, 계약 체결 후. 그렇죠. 아까 뭐랬어요? 허가라는 건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허가를 받는다고 그랬죠. 근데 이거 생각 좀 해봐야 돼요. 계약 체결 전에 허가를 받는다. 그러면은 허가 신청할 때는 계약서가 없는 거죠. 없는 거고. 자, 생각해 보세요. 야, 이거 땅 살 사람이에요. 내 땅 살래? 얘가 뭐래요? 알았어. 그럼 벌써 위반이 된 거죠, 우리는. 이미 계약이 돼버린 거잖아요. 계약이 체결되고 허가 신청하면 이거 위반인 거지. 그러면 내 땅 살래? 그럼 얘가 이렇게 하면 그만. 네 마음은 내가 알겠어. 알겠는데 말하지 마. 둘이 같이 가. 시군구에 가서
저는요, 얘 마음을 알아요. 화가 내주세요. 말이 됩니까, 이게? 개그하는 거지? 허가 받았어. 그리고 드디어 야, 얘기해봐. 알았어. 그렇게 얘기하면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계약서를 쓰고 계약금도 다 주고받고 그리고 허가 신청을 합니다. 허가 받을 것 전제로 계약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도 처벌하지 않는다. 다만 허가 받을 걸 전제로 계약서를 쓰고 허가 신청을 했다. 허가 받을 때까지는 이 계약은 무효. 허가 받으면 소급하여 유효. 그러니까 어디서 배워요? 민법에서 유동종 무효 이렇게 배우는 거죠.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계약서를 쓰고 허가 신청을 해도 위반은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 풀 때는 어떻게 풀어요? 계약 체결 전에 허가를 받는다고 해야 돼요. 자, 이러한 구역을 지금부터 배우자는 거죠. 이 허가구역을 누가 지정하느냐? 지정권자. 허가구역의 지정권자는 누구일까? 국장 또는 시도지사입니다. 이거죠. 그리고 이 국장이나 시도지사는 허가구역을 몇 년 이내로, 그렇습니다. 5년 이내로 지정을 한다. 허가구역의 지정기간은 5년이다. 이러면 틀립니다. 5년 뭐? 이내. 기본 보통 3년 지정을 합니다. 처음부터 5년 이러지 않고 3년 지정을 하고요. 3년이 다 돼가는데 아직도 투기 열풍이 분다. 그러면 재지정해서 연장을 하지요. 그리고 3년이 안 됐는데 투기가 사라졌다. 그럼 이제 일부 구간을 축소할 수도 있고 지정 해제할 수도 있어요. 이때 절차는 4가지 배우죠. 지정, 재지정, 그다음에 축소 지정, 그다음에 지정 해제 이런 걸 배우게 돼요. 자, 그러면 어떤 때 국장이고 어떤 게 시도지사냐 이거죠. 국장은 언제? 국장은 언제? 둘 이상의 시도의 일부, 둘 이상의 시도의 관할부에 걸쳐 있을 때는 국장이 하자 이거지. 시도지사는 동일한 시도 안에 일부 지역일 때는 우리가 시도지사가 하자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기는 서울, 여기는 인천 이렇게 해봅시다. 자, 서울에 뭐 구로구 또는 뭐 영등포구 이렇게 있다 이거. 예를 들어서 서울에 2개 이상 서울의 일부 지역이다. 이렇게 여기에 걸쳐 있으면 누가 지정해요? 시도지사가. 인천에 무슨 구, 무슨 구에 걸쳐 있다. 여기를 지정하면 누가 지정해? 인천광역시장 시도지사가. 이렇게 동일한 시도 안의 일부 지역일 때 누구? 시도지사가. 그런데 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을 때 누가? 이때는 국장이 하자 이거지. 매우 합리적이죠. 동일한 시도 안의 일부 지역이면 시도지사, 둘 이상 시도에 걸치면 국장이다. 이런 얘기지 뭐. 간단해요. 자, 그래서 지정권자, 둘 이상 시도에 걸쳐 있으면 국장, 그리고 동일한 시도 안의 일부 지역이면 시도지사. 근데 다만 예외가 있네요. 다음 박스 안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는 허가구역이 동일한 시도 안의 일부 지역인 경우에도 국장이 지정할 수도 있다. 예외가 있네 또. 예외가. 그래서 박스 안의 제목이 뭐예요? 동일한 시도 안의 일부 지역이더라도 국토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는 경우 이렇게 돼 있네. 자, 기억. 국가나 공공기관이 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일 것. 개발 사업을 직접 시행하는 사업 주체가 된다는 거죠. 또 지가 변동률 등이 인근 지역 또는 전국 평균에 비해서 급격히 상승하거나 상승할 우려가 있다 이거죠. 2가지를 모두 충족하라 이거죠. 근데 얼핏 보기엔 되게 중요해 보이죠? 되게 중요해 보이는데 이걸 시험에 내기 위해서는 너무 지문이 길어집니다. 제가 한 문장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국가나 공공기관이 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이면서 지가 변동률 등이 인근 지역 전국 평균에 비해 급격히 상승하거나 상승할 우려가 있으면 동일한 시도 안의 일부 지역일지라도 국장이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너무 길잖아요. 한 10줄 될걸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내기는 어렵다 생각합니다. 그러면 동그라미 2번 다시 볼게요. 동일한 시도 안의 일부 지역일 땐 시도지사가 허가구역을 지정한다. 이만큼만 낼 수도 없네요 또. 왜? 이건 원칙이고 예외가 있잖아 또. 다시 동일한 시도 안의 일부 지역. 자, 동일한 시도 안의 일부 지역이면 원칙은 시도지사. 예외로 2 요건 다 갖추면 국장.
그러니까 이거 낼 수가 없네, 이건. 2번은 아예 내기 어렵네요. 주로 이제 1번을 내야 되겠네. 둘 이상 시도에 걸치면 시도지사 X 이렇게 내야 되겠네. 그렇죠? 여러분 생각도 그러시죠? 네.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치면 시도지사 X. 둘 이상 시도에 걸치면 국작. 동일한 시도하는 일부 지역이면 시도지사. 다만 예외는 있다. 자, 그러면 지정 대상 지역. 지정권자 알았고, 지정권자는 알았고, 이제 지정 대상 지역, 어떤 지역에 대해서 허가구역 지정할 것이냐. 어떤 구역에 대해서 허가구역 지정할 것이냐. 지정 대상 지역을 봅시다. 자, 일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음의 지역에 대해서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말입니다. 이러면서 이 중에 하나를 요건을 갖추었다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는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개변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등 토지 이용의 계획이 새로이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지역이다. 이 계획이라는 단어만 잘 아시면 됩니다. 제가 한번 시험에 나왔던 지문 한번 내볼까요? 제가 혹시 넣었나 그 말을? 안 넣었네요. 자, 도시군 관리계획 등 토지 이용 계획이 새로이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지역은 투기적 거래나 지가의 급격한 상승이 없어도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X 이렇게 나온 적이 있네요. 다시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토지 이용의 계획이 새로이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지역 이렇게 답하셔야 한다고요. 두 번째, 법령의 제정, 개정, 폐지, 그로 인한 고시공고로 인하여 토지 이용에 대한 행위 제한이 뭐 되는 지역?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 토지 이용이 완화, 해제되면 투기 우려가 있죠. 근데 행위 제한이 강화되는 지역에 지정할 수 있다. X. 말도 안 되지. 찬바람 불 텐데. 세 번째, 이미 개발 사업이 진행 중인 지역. 개발 사업이 예정되어 있는 지역, 또 심지어 어디까지? 인근 지역까지. 정의 외부 효과에 따라 인근 지역까지. 개발이 진행 중인 지역, 예정되어 있는 지역에 심지어 인근 지역까지. 다음 네 번째는 국장이나 시도지사가 투기 우려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 자, 인정이라는 단어. 또 관계 행정기관장이 투기 우려 있다고 국장이나 시도지사에게 특별히 요청하는 지역. 요청이라는 단어. 이런 데에 대해서 허가구역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면서 넷 중에 하나 갖춘 지역에 대해서 허가구역 지정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많이 중요한 부분은 아니에요. 딱 봐도 뭐 그렇게 어려운 말들은 아니죠. 자, 지정 절차 갑시다. 지정 절차가 매우 중요하다. 매우 중요합니다. 자, 처음에 지정, 그리고 이제 재지정 두 가지가 나올 겁니다. 자, 1번 지정. 국토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그러니까 처음에 지정할 땐 뭐만 거치면 된다. 심의만 거치면 된다. 전문가 집단의 심의를 거치면 된다 이겁니다. 국장이 지정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시도지사가 지정하려면 시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자, 재지정. 다만 지정기간이 끝나는 허가구역을 계속하여 다시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전에 미리 시도지사와 시군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그러니까 재지정을 할 때는 뭘부터 듣고, 그렇죠? 심의 전에 의견 들어야 했잖아. 의견을 듣고 뭘 거쳐라?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거죠. 국장이 재지정하려면 시도지사 의견 듣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시도지사가 재지정할 땐 시군구 의견을 듣고 그다음에 시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겁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재지정할 때만 의심을 한다. 이렇게 절 보세요. 이렇게 다시 돌아올 때만 의심하라 이겁니다. 처음에 볼 땐 의심하지 말고 이렇게 다시 돌아볼 때만 의심하라. 처음에 지정할 때 의견을 듣고 심의를 거쳐라 이러면 틀립니다. 틀립니다. 재지정할 때만 의심을 한다.
이렇게 지정, 재지정 다 심의를 거치는데 재지정할 때 미리 의견 듣고 그 지역 사정을 잘 알 테니까 물어봐야죠. 연장 가도 될까? 이렇게 물어보라는 얘기죠. 물어보고 그다음에 심의 거쳐서 재지정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어서 밑에 이제 그 주의는 한번 풀어보시면 되겠죠. 풀어보시면 되겠죠. 2번이 왜 틀린지 아시겠죠? 처음에 지정할 때 심의 거치 의견 듣지 않는다고. 자, 공고 통지. 이렇게 허가구역을 지정, 재지정했으면 그 내용을 뭐 해야 돼? 공고해야지. 공고하고 아들 사람들에게 쭉 통지를 해준다는 얘기예요. 자, 공고. 국장이나 시도지사는 허가구역을 지정했으면 지체 없이 다음에 네 가지를 공고해야 합니다. 자, 공고. 국장이나 시도지사가 공고합니다. 지체 없이 공고. 첫 번째, 지정기간 몇 년? 5년 이내에. 여기 3년 지정합니다. 이런 식으로 공고하라고. 어디 땅인지 알려줘야 됩니까? 당연하죠.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용도, 지역. 당연합니다. 밑줄 칠 것도 없습니다. 지형도도 공고하랍니다. 그 다음에 허가 면제 대상 토지 면적이라고 우리 다음 시간에 배울 텐데 예를 들면 상업지역은 200제곱미터 이하는 허가 안 받아도 됩니다. 녹지지역은 100제곱미터 이하는 허가받지 않아도 됩니다. 기준 면적이 있다고요. 그러니 얼마 면적 이하는 허가 안 받아도 됩니다. 라고 공고하라고. 그 위에 니은의 용도지역도 공고했잖아요. 용도지역 어디고 몇 제곱미터 이하는 허가 안 받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정도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지정기간 공고하라. 그다음 허가 면제 대상 토지 면적 이런 거 공고하라. 동그라미 2번. 그럼 이렇게 공고했어. 공고했으면 자, 국토부 장관이 지정, 재지정해서 공고했다면 누구를 거쳐서 시도지사를 거쳐서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통지를 하시고 그러면 시도지사가 지정, 재지정해서 공고했으면 그 내용을 공고 내용을 국장과 시군구청장에게 통지를 해주세요. 이 말이에요. 시도지사가 국장에게 통지하는 건 조금 버리장머리가 없지만 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그렇게 통지해라. 당신이 했으면 이게 통지하고 당신도 이게 통지하라는 거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통지받은 건 누구예요? 시군구. 자, 막둥이가 뒤치다거리를 다 한다. 자, 시작. 막둥이가 뒤치다거리를 다 한다. 그럼 이제 통지받은 시장, 군수구청장은 이제 지체 없이 해야 할 일이 첫 번째는 누구에게? 등기소장에게 통지를 해 주시라 이거죠. 누가? 시군구가요. 시도지사가 등기소장에 통지하면 틀려요. 막둥이가 쥐티닥거리를 다 한다고. 등기소장에게 통지하는 거 누구라고? 시군구. 그럼 등기소장을 왜 하려야 되냐고? 나중에 등기소에 이 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때는 허가증을 내야 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등기소장도 그 지역이 허가구역이네, 또 재지정되었네 다 알아야죠. 또 뿐만 아니라 며칠 이상, 7일 이상 이를 공고하고 누가? 시군구가 며칠간, 15일간 일반이 열람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 이거야. 누가? 시군구가. 여기서 이제 주의할 점이 있어요. 7일 여기는 이상, 여기는 15일 간 이렇게 돼 있어요. 7일 간, 15일 이상 이러면 안 됩니다. 주의할 부분이에요. 그래서 자, 왼손 들어보세요. 왼손. 7일 이상, 15일 간 이렇게 하세요. 시작. 7 이상, 15일 간. 7일 간, 15일 이상이 아니야. 7 이상, 15일 간. 또 이렇게 내기도 해요. 자, 7일 이상 열람, 15일 간 공고. 다 안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외웁시다. 7, 공, 주, 15일간 열받아. 자, 이렇게 외울게요. 7공주, 15일간 열받아. 자, 공주가 누구라고요? 공주? 저번에 알려줬잖아요. 이제 기초 일어날 때. 공주가 누구예요? 공주.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는 주부. 공주. 좋아요? 공주. 저번에 누가 어떤 분께서 그 밴드에 글 남기셨던데 집안일 남편이 다 해라. 나 공부해야 되니까. 그랬더니 뭐라 하셨다더라? 알겠다고 그랬던 거예요? 자, 7공주 15일간 열받아. 왜 열받는가? 몰라. 7공주 15일간 열받아. 7일 이상 15일간. 다 했어요. 자, 이걸 이제
공고 열람까지 다 했어요. 그다음 양가로 4번 지정 해제 축소 읽어볼게요. 자, 국장이나 시도지사는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거나 또 인정이라는 단어 떴네. 관계 시도지사 시군구로부터 받은 지정 해제 축소 요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지체 없이 지정을 해제하거나 일부 지정된 구역과 구역의 일부를 축소해야 한다. 할 수 있다. X라고 공법에서 시험이 나왔었어요. 좀 충격적이죠. 인정되면 꼭 해제 축소하여야 한다. 해야 한다. 자, 2번 지정 해제 축소 절차는 지정 절차와 같다 이렇게 써드렸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러분 이렇게 외우면 돼. 지정의 절차, 그다음 해제 절차, 또 축소 지정의 절차는 아예 똑같다라고 공부하시면 돼요. 자, 무슨 말이냐? 처음에 지정할 때 뭘 거쳐야 돼? 심의 거쳐야 돼. 그러면 해제할 때, 축소 지정할 때도 심의 거쳐야 돼, 안 거쳐야 돼? 거쳐야지. 어떻게 내 맘대로 해. 전문가 의견 드려야죠. 그래서 지정을 해제할 때도 심의 거쳐라. 축소 지정할 때도 심의를 거쳐라. 재지정은 같지 않죠. 재지정은 뭐가 있으니까? 의견 듣는 게 추가되니까 이건 같지 않고요. 나머지 다 똑같다고요. 자, 국장이나 시도지사가 지정 해제, 축소 지정했으면 그 내용을 지체 없이 뭐 해라? 내용을 공고해야지. 어떻게 비밀로 해? 공고해야지 당연히. 공고하고 국장이 해제, 축소 지정했으면 시도지사 거쳐 시군구에 통지하고 시도지사가 해제, 축소 지정 공고했으면 국장, 시도지, 시군구에 통지하고 통지받은 시군구는 해제, 축소 지정에 통지받은 시군구 지체 없이 통지 7공조 15일간 열받아 이걸 다 해야 된다고. 다만 재지정할 때 다 똑같은데 이거 하나 듣는 게 추가된다 뿐이지. 추가된다. 그래서 그 밑에 동그라미 2번은 쭉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들어있고요. 밑에 주의에 써 있는 말은 지정 절차, 지정 해제 절차, 축소 지정 절차는 똑같고 재지정 절차는 의견 청취 부분이 포함되잖아요. 그 부분을 뺀 다음에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을 잘 이해 못하신 분이 계시던데 의견 청취가 포함되잖아요. 그걸 의견 청취하는 걸 뺀 다음에 똑같다는 얘기라고요. 그거 똑같은 얘기입니다. 의견 청취를 안 한다는 말이 아니라 그 부분을 뺀 다음에 똑같다고요. 말을 좀 국어를 좀 잘 이해해 주세요. 자, 2번. 그럼 2번이 왜 틀렸냐? 국장은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왜 틀렸어? 지정 해제할 때도 심의 거쳐야 된다고요. 거쳐야 된다고. 똑같다고 절차가. 자, 효력 발생 시기. 허가구역의 지정은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아까 5년 이내로 지정했잖아요. 지정을 공고했으면 그날부터 5일 후부터 허가를 받는다는 얘기예요. 5일 동안 허가를 안 받는다는 얘기지. 왜? 왜냐하면 허가구역의 지정을 공고한 날 계약서 쓴 사람은 허가구역이 지정된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모르죠. 갑자기 허가를 받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리고 내일 모레 3일 후, 4일 후에 만나서 계약서 쓰기로 한 사람들도 이거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 5일 후부터 5일까지는 허가 안 받고 공고한 날부터 5일까지 허가 안 받고 6일째부터 허가를 받도록 하자 이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질문 드릴게요. 밑에 읽어보지 마시고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5일 후라고 돼 있어. 자,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5일 후 그러면은 이 공고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공고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장이나 시도지사가 공고한 날부터 5일 후냐고 아니면 시장 군수구청장이 공고한 날부터 5일 후냐고 어디냐고요? 이쪽이 아니고 여기 국장 시도지사 공고한 날부터예요. 이날부터 5일 후면은 너무 지연되죠. 땅 다 샀겠네 이미. 네. 그래서 밑에 주의해 써드렸죠. 국장이나 시도지사가 공고한 날을 말하는 거라고. 그 다음 2번 재지정, 축소지정 해제일 때는 공고일부터 즉시 효력이 생긴다. 아니 재지정하는데 5일 후 이러면 공백기 생기잖아요. 해제, 축소하는데 뭐하러 뜸들입니까? 바로 하지 그냥. 그래서 효력 발생 시기는 지정일 땐 공고일부터 5일 후, 해제, 축소, 재지정은 공고일부터 즉시. 이렇게 하면은 지정 절차가 다 끝납니다. 끝나고 이번 시간을 마치고 바로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허가 절차로 쭉 들어갑니다.